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피디입니다. 자, 지금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는 이 영상을 좀 덜 볼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집에서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혹은 근교에 가서 피크닉을 가거나 아니면 바베큐를 구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리의 토막 상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리가 끝나고 나서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뭐 요리할 때 필요한 토막 상식들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또 이거 보시면서 이거 내가 아는데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밑에 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늘을 쉽게 까는 방법. 예, 마늘 까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예, 마늘 뿌리 부분을 한 0.5mm 정도 잘라줍니다. 예, 밑에 딱딱한 부분. 예,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마늘을 집어넣고 30초만 돌립니다. 예, 약간 뜨끈뜨끈해지는데 꺼내서 마늘 머리만 딱 누르면 이게 홀라당 하고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생마늘 먹는 거는 이렇게 못하겠죠. 여러분들 그냥 생마늘 뭐 쌈에다 싸 먹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마늘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요리에 집어넣을 때는 어차피 요리에서 열을 가할 거기 때문에 요리에 집어넣는 마늘은 이런 식으로 껍질을 까면 아주 쉽게 껍질을 깔 수 있고 괜히 마늘 껍질 까다가 손에 마늘 냄새 엄청 배기죠. 예, 그다음에 눈물 콧물 날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 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 요리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거 양파 많이 들어가죠. 예, 양파 쉽게 까는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 까면서 눈물 안 흘려 보신 분들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예, 양파를 잠시 물에다 담가 두었다. 예, 꺼내서 살짝만 껍질을 문질러도 쉽게 벗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파의 매운 성분도 조금 물에 녹아서 사라져서 양파를 깔 때 눈물 나는 게 훨씬 더 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양파를 잠깐 물에 담갔다가 조금 이제 양파가 물에 조금 불었을 때 껍데기를 딱 벗기면 양파 껍질도 아주 잘 벗겨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를 가렵지 않게 껍질을 벗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 껍질을 벗길 때는 마를 뭐 갈아 놓으면 뭐 맛있죠. 예. 근데 이 마가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인데 마 껍질을 벗길 때 많이 가렵습니다. 손이 가려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용유를 조금 떨어뜨려서 손 전체에다가 바른 뒤에 벗기면 손에 피부를 보호해서 가렵지 않다고 합니다. 손에다 식용유를 바른 다음에 그 손으로 마 껍질을 갖다가 벗기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미 마 껍질을 벗기다가 손이 가려워진 경우에는 식초 몇 스푼 갖다가 희석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씻으면 가려움이 싹 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쌀을 오래 두면 쌀벌레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쌀벌레 생기는 거 방지하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 쌀벌레가 생긴 쌀통에다가 마늘을 넣어두면 쌀벌레가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쌀벌레가 생겼다. 어휴,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난데.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거기다가 그냥 마늘 몇 개 집어넣으면 쌀벌레가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냉장고 냄새를 없애는 방법. 물론 탈취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시중 제품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숯을 냉장고에다 집어넣으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숯이 그 냄새를 갖다 많이 잡아주긴 하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들어버린 쑥. 예, 여러분이 쑥 쓰고 나서 이제 시들어버렸어요. 예,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시들어버린 쑥을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입구만 좀 열려갖고 냉장고 안에다 두기만 하면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쑥이 더 친화적이고 더 좋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자를 냉장고에다 보관하신 분은 별로 없죠. 예, 감자나 뭐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서늘한 곳, 미국 같은 경우는 팬트리라고 하죠. 예, 거기다 보관을 많이 하는데 여기다 보관하면 햇빛을 받으면 진짜 싹이 금방 납니다. 예, 근데 이 어두운 곳에 있어도 오래 있으면 싹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싹이 나온 곳은 또 푸르게 되고 좀 식감도 떨어지고 좀 그러죠. 예, 그래서 감자 싹 나는 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과 하나를 갖다 감자 사이에다 넣어두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신기하네요. 예, 진짜 이렇게 되는지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김 눅눅해지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자, 김은 잘못 보관하면 눅눅해지기 쉽죠. 예, 그다음에 색도 변하기입니다. 예, 그리고 기름칠까지 하는 이 김은 나중에 기름 쩐내라고 하죠. 예,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김은 결국 버리게 됩니다. 자,
신문지에다가 김을 갖다가 말아놓고 공기가 안 통하도록 잘 감싼 후에 김을 다시 한번 비닐팩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놓고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으면 김을 꽤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신문지를 쌓아놓는 거는 이제 수분 날아가는 건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비닐에다가 쌓아놓으면 이 수분이 안에 결빙이 생겨서 오히려 김이 더 눅눅해질 수도 있습니다. 꼭 신문지를 싼 다음에 비닐봉지 안에서 집어넣고 수분 날아가는 걸 막고 이렇게 냉동실에 넣으면 오래오래 바삭바삭하게 김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북어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예, 북어는 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새기 아주 쉽습니다. 자, 곰팡이 새면 진짜 먹기 싫죠. 예, 못 먹죠. 예. 그래서 북어와 건조된 녹차잎을 함께 보관하면 방습도 할 수 있고요. 방충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녹차잎과 북어를 같이 넣어서 보관하면 이렇게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부추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예, 부추가 시들해졌다면 간단하게 그냥 찬물에 담가 두기만 하면 다시 금방 싱싱해진다고 합니다. 자, 부추를 오래오래 보관하려면 부추를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필요시에 꺼내서 사용하면 색상하고 신선도가 오래오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동안 부추 사용하시고 남은 거 있으면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야채 같은 경우는 농약 같은 게 사용돼서 이 농약 같은 걸 좀 없애면 이게 농약이 있다고 하면 좀 찜찜할 수가 있죠. 물론 농약을 안 쓴 유기농 재배로 한 이런 야채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만 농약 제거를 좀 하려면 야채나 과일에 묻은 농약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는 녹차가 최고라고 합니다. 자, 차를 마시고 나서 남은 그 녹차 티백 있죠. 예, 이걸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려내서 이 물에다가 이 과일이나 야채를 헹구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녹차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농약을 말끔하게 없애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티 드시고 와서 티백 그냥 바로 버리지 마시고 그것 좀 모아두셨다가 다시 한번 좀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울궈낸 다음에 거기다가 야채나 과일 같은 걸 한번 닦아 드시면 농약을 다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 호두를 쉽게 까는 법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자, 호두를 소금물에 하룻밤 정도 담가두면 껍데기는 잘 부서지고 알맹이는 잘 쪼개지지 않아서 오히려 껍질을 까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제 묵 좋아하시죠? 예, 묵이 남았는데 이걸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남은 묵이 말라버렸을 때 살짝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하면 새로운 묵처럼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묵이 좀 가성스럽게 좀 딱딱해지죠. 예, 그러면 이거 못 먹겠네 버리지 마시고 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하면 꼬들꼬들해서 도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딱딱한 콩을 부드럽게 먹는 방법입니다. 자, 콩이 딱딱해서 좀 먹기 힘든 분들 있죠. 예, 특히 연세 드시고 이가 안 좋으신 분들. 자, 이럴 때는 콩을 삶을 때 천일염 한 1판 정도를 첨가하면 먹기 좋게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 흡수율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콩을 삶을 때 그냥 삶아도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천일염, 소금을 한 1판 정도 집어넣고 삶으면 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일본 집감 많이 나오는 그 에다마메라는 거 있죠. 예, 여기도 뭐 좀 소금을 많이 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짭짤하게 콩을 먹으면 또 맛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콩이 딱딱해서 못 드시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째, 메밀가루 반죽하는 방법의 요령입니다. 자, 메밀가루는 이제 끈기도 별로 없고 탄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잘 뭉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메밀국수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럴 때 진짜 힘듭니다. 자, 이럴 때 전분이나 혹은 달걀, 흰자, 달걀 노른자 말고 흰자를 살짝 섞어주면 훨씬 잘 뭉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밀가루만 갖고 반죽을 만들어서 어떤 요리라든가 국수 같은 거 만들 때 힘들잖아요. 예, 이때 전분가루 혹은 달걀, 흰자를 조금 집어넣으면 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번째, 더덕 껍질 액체 안 묻어나게 벗기고 싶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더덕 손질이 좀 까다롭죠. 근데 더덕을 끓는 물에 재빨리 데쳐서 찬물에 담가서 껍질을 벗기면 쉽게 까진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얼른 찬물에 집어넣었고 껍질감은 아주 편하게 깎을 수가 있고 끈적끈적한 액체도 묻어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째, 결명자차 많이 드시죠? 예, 결명자차에 특유의 좀 비린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명자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끓이면 약간 결명자 특유의 비린내가 나서 뭐 맨날 드시면 사실 이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결명자차를 볶아서 약간 볶아서 이걸 갖다가 차를 만들면 맛도 더욱 고소해지고요. 네, 비린내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유의 결명조차 그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7번째, 예, 쓴바귀 보관법입니다. 예, 쓴바귀. 쓴바귀를 싱싱하게 먹고 싶다면 젖은 신문지에 쓴바귀를 사서 봉지에 넣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도록 싱싱하게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쓴바귀를 젖은 신문지에다가 집어넣고요. 네, 봉지에다가 좀 훅 불어갖고 이렇게 좀 부풀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물도 많이 드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연휴 동안 또 잔치 같은 거 하고 파티하면 예, 시든 나물들을 갖다 좀 싱싱하게 하고 싶으면 얼음물에 잠깐 담갔다가 놔두면 금방 파릇파릇하게 싱싱해지는 나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얼음물에 살짝 담갔다가 꺼내서 다시 드시면 도로 식감 좋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째, 예, 냉이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자, 냉이를 쉽고 깨끗하게 손질하고 싶으면 냉이는 잔뿌리를 제거한 후에 물에 담궈서 흙을 가라앉힌 뒤에 받아놓은 물에서 살살 흔들어서 여러 번 헹구면 된다고 합니다. 자, 물을 갈지 말고 받아놓은 물에서 헹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흐르는 물에서 씻으면 이 큰 뿌리 있는 데서 이 여기가 손상돼서 맛과 향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냉이는 물을 갈아서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물에 담궈놨다가 흙이 가라앉기를 좀 기다린 다음에 그 위에 물로 살랑살랑 흔들어서 이렇게 씻어야지 냉이의 특유의 향, 그다음에 맛이 고스란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째, 예, 도라지의 쓴맛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자, 도라지 좀 특유의 약간 씁쓸한 맛이 있죠. 예, 요리하기 전에 도라지를 따뜻한 소금물에 넣어서, 뜨거운 소금물 아닙니다. 예, 따뜻한 소금물에 넣어서 여러 번 주물럭주물럭 씻어주면 쓴맛도 사라지고 도라지 특유의 씁쓸한 맛은 좀 되살아나서 입맛을 좀 돋아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도라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리를 만들다 보면 이제 21번째 팁인데 너무 짜게 음식이 된 경우가 있는데 진짜 짜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미 다 만들어지는 음식의 간이 너무 세다. 예. 그래서 설탕을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예, 설탕 집어넣는다고 짠 게 없어진 건 아니죠. 진짜 달고 짜게 됩니다. 예. 여기는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주면 짠맛을 좀 약하게 만들어주고 음식 맛이 한결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짜다고 설탕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예, 짜면 오히려 식초를 조금 더 넣어보면 더 부드러워지고 맛도 약간 더 순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번째, 예, 청양고추를 만진 후에 손에 막 매운 기운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청양고추가 워낙 맵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막 요리를 하고 막 만지다 보면 손이 화끈화끈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청양고추를 만진 손을 쌀뜨물로 예, 씻으면 매운 기운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쌀뜨물로 씻으면 매운 기운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청양고추 만지고 예, 이렇게 손이 좀 매우면 예, 쌀을 한번 예, 씻어서 밥을 올리시거나 좀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청양고추를 담았던 이 반찬통 같은 데 있죠. 예, 여기도 매운 기운이 있어서 다른 음식을 집어넣어도 나중에 그 매운 기운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쌀뜨물을 좀 담가놨다가 나중에 설거지하면 매운 기운이 쏙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3번째, 무 속이 비어 있는지 감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를 고를 때 예, 속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무 잎 있죠. 예, 무 잎사귀를 잘라서 그 단면이 파랗고 생기가 있으면 속이 꽉 찬 것이고 단면이 허옇게 되어 있으면 속이 빈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켓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무 위에 예, 무 이파리가 좀 달려 있죠. 왜냐하면 그걸 다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안 잘라놓는 게 위에 이파리가 있어야지 이 무가 오래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무가 뭐 랩으로 쌓이는 이런 무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위에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파리 찢어서 단면이 파릇파릇하면 속도 꽉 찬 무고 단면이 파릇파릇하지 않다. 그러면 속이 비어있는 바람든 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4번째, 예, 콩나물밥을 짓는 방법입니다. 예, 콩나물밥을 지을 때는 예, 밥을 뜸들일 때 콩나물을 집어넣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야, 미리 집어넣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럼 콩나물 흐물흐물해지고 예, 못 먹죠. 예. 뜸을 들일 때 이 콩나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전기밥솥도 다 끝나고 나서 예, 뜸을 들일 때 예, 콩나물 집어넣으면 아삭아삭한 맛도 살리고 비타민 C의 손실도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번째, 예, 고기 냄새 없애는 방법. 예, 여러분 뭐 이번에 뭐 연휴 동안 고기 요리 많이 하실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재울 때나 양념할 때 계피가루, 예, 시나몬이죠. 예, 계피가루를 넣으면 고기 특유의 냄새가 쏙 빠져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국물 요리, 고기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월계수 잎을 넣는 경우도 좋은데 이렇게 뭐 양념 같은 거 할 때는 월계수 잎을 집어넣어서 이게 다 향이 배지가 않죠. 예, 이럴 때는 계피가루, 가루로 된 계피가루를 좀 집어넣으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6번째, 예, 매실인데 이게 풋 매실인지 아닌지, 예, 이걸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풋 매실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실을 칼로 잘라보는 것인데, 칼로 잘라서 씨 때문에 절반으로 잘려지지 않을 정도면 이 먹어도 되는 매실이고, 이게 푹 들어갔고 씨까지 잘려지는, 이게 싹둑 잘리는 매실이면 먹지 않아야 되는 매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에 씨가 탄탄한 매실, 이게 먹을 수 있는 매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7번째, 예, 고추장, 예, 빨간 물이 들은 예,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입니다. 자, 어디에 고추장 양념이 들어있거나 혹은 고추장을 담아둔 곳은 색깔이 빨갛게 좀 물들죠. 예,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아까처럼 청양고추대하고 비슷해요. 쌀뜨물을 여기다 좀 담가 두었다가 나중에 씻으면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번째, 예, 고기 먹을 때 상추쌈 많이 드시죠? 예, 시든 상추를 싱싱하게 만드는 방법. 예, 이것도 뭐 야채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얼음물에 넣었다가 꺼내주면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째, 예, 건강 때문에 현미밥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현미밥 좀 편하게, 왜냐면 현미가 좀 특유의 거칠한 질감이 있기 때문에 좀 먹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 백미밥 할 때보다 물을 한 30% 정도 더 집어넣으면 밥이 물러져서 먹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보리밥도 까끌까끌해서 먹기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리밥을 칠 때는 보리를 잘 씻어서 충분히 좀 삶아준 다음에 체에 건져서 물기를 빼낸 뒤에, 그러니까 한번 삶아서 물기를 빼낸 뒤에 쌀하고 함께 섞어서 밥을 지으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는 보리밥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번째, 예, 이번엔 표고버섯 밥을 짓는 방법입니다. 예, 이것도 표고버섯의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죠. 일단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린 뒤에 그 우려낸 물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물에 향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을 갖다 나중에 밥물로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고버섯을 갖다가 말린 표고버섯을 불렸을 때 나온 물, 예, 이 물로 밥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그만 락앤락에다가 이 딱딱한 이 마른 표고버섯, 예, 뭐 서너 개를 갖다가 좀 담아두고 물을 조금 넣어두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면 아침이면 표고버섯이 불어서 아주 편하게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지을 때 물을 마치고 표고버섯 물을 갖다가 이 밥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밥을 하고 거기다 표고버섯을 집어넣고 밥을 하면 맛있는 표고버섯 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2번째, 예, 포도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입니다. 예, 포도는 솔직히 구석구석 알알이 다 씻기가 쉽지 않죠. 예, 근데 깨끗하게 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밀가루를 살짝 뿌려뒀다가 한 10분 후에 씻어내면 구석구석 포도의 유해 성분이 밀가루에 흡착돼서 함께 씻겨 나가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뭐 바나나 또 농약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이제 깨끗하게 씻어내기 때문에 껍질까지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3번째, 생선을 갖다 굽는 게 뭐 석쇠 굽는 방법도 있고, 자, 그리고 33번째, 생선을 구울 때 석쇠 굽는 방법도 있지만 프라이팬에다가 간단하게 굽는 방법도 있는데 프라이팬에 한번 굽고 나면 냄새가 많이 배죠. 예, 특히 코팅팬 같은 경우는 그 코팅 입자 사이로 생선 비린내가 많이 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달걀 프라이 했는데도 달걀에서도 생선 냄새가 나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쉽게 빠지지 않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차를 마시고 와서 또 남은 찌꺼기, 그 녹차백, 예, 이걸 갖다가 버리지 마시고요. 이 백으로 닦거나 아니면 녹차를 우려낸 물로 닦으면 이 생선 비린내가 훨씬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4번째, 달걀 삶을 일도 많이 있는데 달걀 삶을 때 안 깨지게 삶는 방법입니다. 자, 달걀 삶다 보면 달걀이 만약에 깨지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와서 뭐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식초와 소금을 함께 집어넣으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자, 식초는 단백질과 응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란에 금이 가 있거나 그래서 끓일 때 안에 있는 흰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식초가 있으면 얼른 응고가 되기 때문에 막 바깥으로 다 퍼져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소금은 달걀 겉 표면을 단단하게 해서 깨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달걀 삶을 때는 소금하고 식초를 같이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번째, 뻣뻣한 고사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예. 고사리는 조금 뻣뻣하고 질긴 느낌이 있어서 뭐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고사리를 쌀뜨물에 집어넣고 삶으면 한결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쌀뜨물이 참 쓸모가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특유의 좀 고사리 특유의 군내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6번째, 쌀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예, 쌀을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세균이 발생되기도 좀 쉽기 때문에 항아리 같은 데다가 쌀을 담고 마늘 한 두세 개를 집어넣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너무 통풍이 안 되면 또 쌀벌레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곰팡이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마늘과 함께 보관하면 여러모로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7번째, 또 메모리얼 또 위크엔드니까 이번에 또 대청소를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더러워진 침구들을 깨끗하게 빨고 싶을 때,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다 개어서 더러운 부분에 미리 발라뒀다가 세탁하면 훨씬 더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자, 부엌에 있는 베이킹 파우더가 이렇게 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번째, 냉장고를 깨끗하게 닦고 싶을 때, 누렇게 변색된 냉장고는 베이킹 파우더 녹인물을 헝겊에 묻혀서 닦아보시면 훨씬 금방 깨끗하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베이킹 파우더를 용기에 담고 뚜껑을 연 채 냉장고에 넣어두면 음식 냄새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좀 마모를 시키죠.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물 갖고 닦으면 이게 미묘하게 마모가 되면서 이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베이킹 파우더 이게 또 미묘하게 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냄새도 잘 달라붙어서 냉장고 냄새 없애는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번째, 프라이팬하고 전자레인지에 비린내가 날 때,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녹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프라이팬의 비린내는 베이킹 소다로 또 비린내를 갖다 없앨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름기도 같이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전자레인지 안에 냄새를 없애려면 귤 껍질을 집어넣고 한 30초나 1분 정도 돌려보시면 귤의 산 성분이 음식 냄새를 없애주고 향긋한 향을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남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번째, 시금치를 데치는 법입니다. 자, 시금치를 데칠 때는 소금을 넣고 뚜껑을 덮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뚜껑을 안 덮고 단시간만 살짝 데쳐야지 색도 예쁘고 선명하고 영양소 파괴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뚜껑을 안 덮고 소금을 집어넣고 얼른 빨리 데쳐서 꺼내는 게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번째, 도마의 냄새를 없애는 방법. 도마의 냄새가 많이 나면 레몬이나 밀가루를 문대준 후에 씻어주면 냄새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번째, 이것도 꿀팁이네요. 진짜 꿀에 관련된 팁입니다. 꿀을 깔끔하게 덜어내는 방법. 꿀을 퍼내면 항상 숟가락 같은 데 찍 묻어서 꺼내다가 다른 데 꿀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꿀을 좀 미리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꿀을 덜어내 보면 이 꿀이 그냥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어요. 저도 이런 방법이 있는 건 미처 생각 못 했는데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3번째, 연근하고 우엉 등을 삶을 때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아린 맛이 가시고 빛깔이 고와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번째, 김밥을 잘 자르고 싶을 때, 또 연휴니까 김밥 사들고 여행 많이 갈 수 있죠. 김밥 자를 때 식초에 칼을 담갔다가 자르면 잘 잘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집에 요리를 다 하고 배수구, 하수구 있는 쪽에서 냄새가 날 때 배수구에다가 식초를 붓고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뜨거운 물로 헹구면 악취를 많이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번째, 이렇게 연휴 동안 맛있게 드시고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일이 생긴다. 예, 그러면 변비에 좀 좋은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변비로 고생할 때는 감자를 껍질째 강판에 갈아서 생즙을 만들어서 매일 식사 반 시간 전에 한 컵씩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많이 드시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생즙을 만들어서 식사 반 시간 전에 한 컵씩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뭐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가 뭐 월요일까지 있는데 뭐 그때까지 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혹시 또 집안에 요리할 때 이런 방법 같은 거 이용하면 이래서 요리에 도움도 되고 남은 재료도 잘 보관할 수 있고 청소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팁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46가지 주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팁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그렇다고 너무 과식하셔서 건강에 안 좋게 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의 좋아요, 그런 다음에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